네. 그러면 정보화 사회 1장, 정보화 사회, 정보와 컴퓨터, 정보사회와 컴퓨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현대 사회를 뭐라고 부르죠? 뭐 정보화 시대, 뭐 디지털 시대.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AI의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쵸? 그래서 뭐 인공지능, 벌써 인공지능, 그리고 그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IoT의 시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현재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술계에서는 IoT라는 게 화두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업계에서 IoT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게 디지털 시대에서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각 휴대폰 통신사에서 IoT를 해주고, 뭐 가끔 CF에 뭐 할머니의, 혼자 사는 할머니의 뭐 그 전기 사용료를 알아봐 준다든가, 뭐 또는 내가 밖에서 연락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치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게 다 디지털 시대에서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누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선두가 되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결과를 나타내죠. 그죠? 디지털을 얼마나 정보를 잘 다루느냐. 그래서 이런 정보화 사회에 사용되는 정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지금 시대를 정보 시대라고,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모든 걸 관리하죠.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정보라는 건 뭐냐? 그럼 정보라는 걸 하기 전에, 정보를 만들기 전에 사용했던 건 뭐냐? 데이터. 자, 실제로 어떠한 데이터가 있냐면 숫자, 문자, 사진, 이미지, 그쵸?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내가 자, 그 다음에 뭐 다리, 그 다음에 서 있고 이랬어요. 세 개를 붙였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되죠? 네, 이 사람의 다리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새 다리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정보,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걸 하나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드는 게 정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는 정보 처리. 자, 데이터는 정보 처리. 이거 누가 해요? 이거 컴퓨터가 하죠. 그죠? 컴퓨터가 숨어 있어도 컴퓨터예요. 예, 왜냐하면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면서 컴퓨터가 숨어 있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 처리되어 나온 그 정보, 그걸 정보라고 하죠. 가공된 것, 가공된 데이터, 이게 정보예요. 예전에는요, 데이터랑 정보랑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는데, 그래도 데이터, 정보 처리, 정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 컴퓨터에 요즘엔 많은 형태로 있죠. 뭐 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컴퓨터죠? 스마트폰도 컴퓨터예요. 그죠? 스마트폰. 또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컴퓨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자동차가 갑자기 후진도 안 되고 전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컴퓨터처럼. 그랬더니 움직여요. 그래서 불렀어요. AS를 불렀어요.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불렀어요. 그랬더니 컴퓨터에 어디가 센서가 문제가 됐대요. 컴퓨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동차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건, 요즘에는 컴퓨터라는 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니터와 본체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라는 건 처리하는 애들이 다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정보가 된다. 그럼 정보라는 아이는 분류를 좀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정보는 만약에 목적에 따라서 정보를 분류한다 그러면 경제정보, 경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더라. 그 사람이 뭐 무슨 계획이 있다더라. 이거 다 정보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죠, 데이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더라. 그리고 무슨 계약을 할 거라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또는 미국의 금리를 올린대 그랬어요. 그러면 데이터죠, 그건.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우리나라가 낮으니까 미국으로 돌아가겠네. 잡아야겠다. 금리 올려야지. 이게 정보예요. 이해되시죠? 자, 경제정보, 사회정보, 사회 전반에 대한 시내 교통정보, 각종 범죄 실태, 국민의식 동향, 또는 군사정보. 네, 지금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군사정보 나눠 갖는다고 얘기가 나와서 난리가 났죠. 예,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 네, 난리가 났죠. 그것도 정보죠. 그래서 니네 걸 주냐 마냐 이런 걸로, 그죠?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과학정보, 네, 반도체 기술, 유전공학, 회사의 과학정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도망가는 회사 사람, 그걸 잡는 사람, 산업 스파이, 이런 것들, 이래서 생기는 거죠. 정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활정보, 네, 백화점 상품 안내, 또는 휴대폰에다가 블루투스 켜놓으면 지나가다가 보면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에서 문자가 띵 와요. 쿠폰이 딱 나와요. 지금 이 근처에 있는 당신이 좋아하는 무슨 커피숍에 투썸 커피숍에 쿠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죠. 네,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자, 문화정보, 연주회, 공연, 전시회 같은 거. 인적정보, 네, 인적정보는 사람에 대한 정보고요. 인적정보 조심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만 법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걸립니다. 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허락 없이 제 전화번호를 딴 사람에게 줬어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법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전화번호를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물적 정보, 어떤 성질의 관측 대상이나 특징이나 성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활동 정보, 활동에 대한 정보죠. 교통사고율. 네, 오늘 아침에 출발하고 차 몰고 오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정보죠. 정보입니다. 수치 정보, 숫자로 이루어진 거죠. 수치 정보, 그 다음에 문자 정보.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평균 몸무게, 신장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의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여학생의 성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정보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자 정보, 음성 정보, 영상 정보들이 있어요. 자, 이용 분야를 한번 볼게요. 이 해당 내용은요, 요 부분은 교육,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책에 가끔씩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들 중에 이런 책에 내용이 있구나. 네, 고교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똑같이 썼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 이용 분야에 따라서 기업에서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죠. 정부에서, 가정에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요,
정보 자체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경영정보 시스템,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또 ERP, GERP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고를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판매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 재무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또는 얘가 우리 회사가 휴대폰 회사다. 그러면 휴대폰에 대한 그 추세, 판매 추세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 또는 휴대폰 자체를 개발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정보 자체를 이용하거나 분석하는 걸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정부에서 정보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투자나, 그죠? 정보도 투자를 하죠. 또 외국과의 그 대상, 외국과의 정보 전쟁이라고 하죠. 또 우리 국민들의 그 현재 뭐 수입과 지출, 뭐 대출 상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부를 할 수 있죠. 정부는요, 지금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그쯤에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2006년도군요. 전자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전자정부라고 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세워서 업무와 정보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중복 투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현재 작업이죠. 근데 많이 퇴화됐죠. 현재 전자정부가 많이 퇴화됐어요. 빨리 IT 분야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정보 이용하는 거, 뭐 가정에서 정보 어떻게 이용하죠? 우리가 그냥 인터넷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업무 보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날씨 정보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요. 또 그 1인 기업을 할 거예요. 나 혼자 그 가정에서 기업을 할 거예요. 요즘에는 자기 방 안에서 나는 옷을 굉장히 잘 만들어. 옷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해요? 그걸 판매하고 이런 거 하죠. 1인 기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지금 회사 들어가기 전에 1인 기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잘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기업, 정부, 여기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기업, 정부, 가정은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서로 다른 분야, 조직,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기업도 생산자이기도 하고 이용자이기도 해요. 누구의 정보를? 정부의 정보와 개인의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정보를 주기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보는 가치에 있어서 대립관계에 있어요. 자, 기업이 내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를 함부로 전체 동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스팸 전화도 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안 줄 거예요. 안 주면 그 기업에서는 또 나한테 해당되는 서비스를 안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부도. 그래서 요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공공적인 정보의 가치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도 요구된다. 이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보사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표를 볼게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생활 측면의 정보화 사회는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정자동화, 홈쇼핑, 홈뱅킹, 재택 수업, 지금 집에서 수업 듣고 있으면 재택 수업이죠. 원격 진료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소득 향상과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적인 측면은 어떤 현상을 주고 있냐 하면 공장 자동화, 그죠?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재택근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전자투표, 최근에 전자투표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독일인 경우에는 전자투표를 하다가 다시 수기투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자민주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 그죠? 그 다음에 행정과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그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 말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회 사생활 침해. 네, 뭐 마녀 사냥 이런 얘기 막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인간성 상실. 큰일 나죠. 사이버 범죄. 더 큰일 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피싱 당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보의 양곡화, 바이러스, 또 유해 정보. 그죠? 이상한 정보, 아이들에게 이상한 정보 같은 거 보내주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정보사회는 개인적 생활에서는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측면에 이런 게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이런 게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정리하고 가죠. 자,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윤리. 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해요. 그쵸? 그래서 사이버 살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이버 상에서 그 사람 하나의 인격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 윤리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정보를 사용하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익명성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익명성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면 개인적으로도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면에서도 윤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스템 범죄, 인터넷 이용 범죄, 두 번째 단락쯤입니다. 이용 범죄, 웹서버 범죄로 나뉠 수 있는데 시스템 범죄는요. 어떤 범죄가 있죠? 자료의 부정 조작. 예를 들어서 내가 A은행의 직원이야. 돈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앞에다가 뒤에다 공 두 개를 더 붙였어요. 부정적 조작이 큰일 나죠? 네, 그런 겁니다. 또는 시스템 파괴. 예, 시스템 파괴.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해킹을 한 뒤에 암호화를 해버려요. 그죠? 그래 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돈 내놔. 그럼 풀어줄게. 이렇게 하는 범죄도 있죠. 네. 또 컴퓨터 스파이도 있고요. 또 인터넷 이용한 범죄는 음란물을 배포한다든가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전자상거래 사기를 한다든가 통신 사기를 한다든가 이게 바로 피싱이죠. 피싱. 네? 피싱 큰일 납니다. 경찰이랍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경찰이라고 해서 내가 경찰이 나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나 했더니 피싱이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물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끊었죠. 욕 한마디 안 하고 점잖게 끊었습니다. 네, 얼른 끊으셔야 돼요. 네, 컴퓨터 보안은 바이러스, 접근 권한 도형 컴퓨터 그 보안 쪽으로 바이러스를 심어 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도용한다든가 자, 나는 읽기만 가능한 접근 보안인데 도용을 해서 난 쓰기도 가능하게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컴퓨터 정보 복사 및 회방하는 거. 네. 남의 정보를 가져다가 카피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또는 그 정보를 삭제하고 온다든가. 제가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교수로 있을 때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이 교수님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거기에는 교수님의 컴퓨터에 있는 책을 저자로 내고 있던 책을 삭제하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잡았습니다. 제가 잡았는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거죠? 정보 복사나 훼손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범죄들이 있어요. 또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요. 이런 그 정보사회 윤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정보 도용 방지 해야 되고요. 그죠? 개인의 사생활 보호해야 합니다. 그죠? 컴퓨터는 당연히 보안을 해야 되겠죠. 지금 컴퓨터 보안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컴퓨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해서 아예 그 외부 네트워크 차단.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보안을 잘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보사회 2013년에 그 정보사회가 되면서 2013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 됐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강화됐다라는 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그 정보화 사회 디지털 혁명 시대를 이루면서요. 그 교육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그죠? 그래서 이러닝, 엠러닝이라는 게 생겼고 유러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 이러닝 이렇게 전자적인 상태로 공부하는 게 이러닝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커피숍 가면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뭐 탭이나 그죠? 멀티 무슨 탭, 그죠? 그다음에 뭐 아이 무슨 탭, 그죠? 이런 것들, 휴대폰 이런 거 가지고 강의 듣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모바일 그 공부하는 거라고 해서 모바일 러닝, 엠러닝. 그다음에 또 그 컴퓨터 이제 교육을 하는 건지 모르게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CF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냉장고에서 TV 같은 게 나오면서 교육을 해줘요. 네. 예, 이거는 유러닝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게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냉장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곳에서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어떤 정보가 딱 흘러가면서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유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IoT와 결합해서 정보 사회의 그 발전을 더 발전시키고 있죠. 그래서 IoT를 통해서 IoT라는 건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이에요. 띵. 그래서 사물과 사물에 그 센서를 달아놓고 그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사물 간에 그 기기 간에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 안에 있는 모든 장치들이 그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휴대폰 하나로. 네? 내 휴대폰과 저 컴퓨터 또는 저 TV, 저 냉장고에 달려있는 센서를 읽어드려서 걔가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냉장고가 너무 꽉 차서 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는 지금 TV가 같은 채널로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켜놓고 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화 사회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 거죠. 자, 정보통신 기술. 자, 이 부분은요. 자,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건 이제 우리 일장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 번씩 더 훑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정보통신 기술은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죠. 그죠? 내가 송신자고 저쪽인 수신자예요.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 기술하고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결합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기통신과 컴퓨터를 결합한 고도의 신사회에 기반을 하는 형성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 기술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온라인 PC, 은행 온라인, PC, 인터넷, PC 통신, 그죠? PC 통신 옛날 PC 통신,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을 했어요.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건 다음에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정보 처리 기술과 통신 기술이 합쳐져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한다. 정보통신 기술은요, 고속화되고 대용량화되죠. 그죠? 그리고 자, 예전에는 글자만 전송할 수 있었어요. 그쵸? 휴대폰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예전에 그 글자만, 그 투지폰 같은 경우 글자만 보냈죠. 그쵸? 그 데이터 80글자를 못 썼어요. 막 글씨 쓰면 80글자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아주 길게 보낼 수 있죠. 사진도 보낼 수 있죠. 왜 그래요? 대용량화 된 거예요. 사진 용량 크잖아요. 그죠? 음악도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용량, 대용량화. 초소형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컴퓨터로 보냈는데 지금 휴대폰으로도 보낼 수 있죠. 전 휴대폰으로 다 합니다. 지금.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휴대폰으로 다 해요.
예, 대형화되고 있고요. 이동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죠? 정보통신 기술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고속 전달망 기술, 고성능 네트워킹, 그죠? 요즘에 5G 시대죠.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을 통해서 현재 기가급 속도에서 수백 기가급의 또는 수테라급, 기가 다음에 테라급이죠. 테라급의 속도로 발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기술이 또 반도체라는 그 칩이 굉장히 작아지고 그 안에 집적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은 많아졌어요. 그죠? 선의 개수는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계가 오는 거죠. 왜냐하면 선과 선이 서로 너무 붙어 있으면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들을 너무 붙이니까 이제 반도체는 그만인가? 그러면 다른 거를 대체해 볼까? 이런 기술도 생기고 있고, 최근에 스핀 메모리 소재라는 게 발견돼서 뭐 이렇게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은 보니까 컴퓨터 처리하는 기술과 데이터 통신 기술에 따라서 점점 발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컴퓨터 기술도 필요하고 통신 기술도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통신 산업으로 지금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전기통신 산업에 예전에 전신, 전화, 팩스, 텔렉스, 비디오 텍스, 원격, 그 화상회의 등이 통신 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사업, 랜, 웬, 맨. 맨은 뭐예요? 메트로시티, 도시입니다. PCTN, PSTN, 그 다음 PSDN, ISDN,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전용 팩스망, 디지털 통신망, 텔렉스망 등이 있고요. 또 방송사업, TV, 라디오, 케이블 TV,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정보 제공 서비스, VAN, BAN, SC, TV, VRS, 온라인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 산업은요, 이런 통신 산업과 정보 처리 산업이 합쳐진 거라 그랬어요. 하드웨어 산업은 컴퓨터 주변 기기, 그다음에 집적회로 제조 판매, 반도체, 오디오, 비디오 기기 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가장 핵심인 건 소프트웨어죠. 그죠?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산,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 처리 서비스 등이 산업이죠.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정보 처리,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한 거죠.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자, 뉴 미디어는요, 시험에 이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모든 게 다 이제 뉴 미디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뉴 미디어의 특징 보고 갈게요. 특징.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자식이 아닌 게 없죠. 통신 장치에, 미디어 장치 중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미디어로 휴대폰도 있고요. 탭도 있고요. 그죠? 또 컴퓨터도 있고요. 또는 컴퓨터도 종류가 많죠. 그죠? 아주 노트북, 또 더 작은 컴퓨터, 그죠? PDS, 이런 거, PDA, 그죠? PDA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 이거 무슨 얘기냐? 쌍방향 통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TV는, 예전엔 TV는 안 그랬지만 요즘 TV는 어때요? 내가 여기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응답을 하죠. 컴퓨터에서. 그죠? 리모컨으로 많은 요청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쌍방향이고요. 비동시성 가지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는 실시간으로 동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보 교환이 가능한 비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미디어는 이런 거다. 그래, 뉴미디어 기술은 종합 기술인데요. 이용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운용 기술이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어요. 그거 합쳐지죠. 그다음에 기반 기술로 주변 기술, 반도체 기술, 통신 기술, 정보 처리 기술이 합쳐져서 그 뉴미디어 기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술은 뉴미디어 기술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기술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
기반 기술 단계에서는 뭘 하냐? 주변 기술에서 뭐 단말기, 프린터, 뭐 이런 것들, 인간에 의해서 조작이 되는 것들이 들어가는 기술이고요. 반도체 기술 발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무슨 멀티코어 기술들이잖아요. 통신 기술. 그래서 또 정보 처리 기술, 응용 기술 단계에서는 뭘 제공하고 있느냐? 뉴미디어의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다음에 운영 기술인데 소프트웨어 기술은 뉴미디어를 설립하는 기술이고요. 운영 기술은 뉴미디어를 운영하는 서비스 기술이에요. 이용 기술이 뭐가 있냐면 사람은 기계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성 및 표시 방법 등을 시스템 전체에 이용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죠? 뉴미디어 기술이 되는 겁니다. 자, 뉴미디어의 분류를 해보면 통신 분야의 뉴미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분야의 뉴미디어가 있고 패키지 분야의 뉴미디어가 있습니다. 패키지 분야 뉴미디어는 전자우편, CD, 비디오 디스크, 광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크게 모르시는 부분들이 없죠. 네, 스마트폰이 뉴미디어가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자,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아날로그 기술하고 디지털 시대 그 기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아날로그 기술은요, 여러분들 그 실제로 아날로그 제일 많이 보는 데는 저는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병원이에요. 병원이고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병원에서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이런 거 보죠. 네, 삑 하면 어레스트 왔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아날로그 기술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몸무게, 키, 이게 아날로그예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로 바꾼 거죠. 네, 그런 것들 아날로그 기술입니다. 또 라디오에서 나오는 주파수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들, 이거 아날로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은요, 디지털 데이터로 그 처리하는 게 디지털 기술이고요. 기술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입니다. 디지털은요, 숫자, 문자 등이 디지털 기술의 데이터겠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 비해 디지털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산적인 데이터,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 카운트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는 실제로 어디가 시작이고 얘가 1인가 0인가 7인가 뭐 모르잖아요. 그죠? 정확한 데이터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할 때는 디지털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디지털로 변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그 음악이 연주가 돼요. 그건 아날로그예요. 이렇게 연주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mp3로 만들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잘라서 사람이 못 듣는 부분을 잘라서 요거를 0이냐 1이냐 뭐 이걸 여기는 뭐 1이고 여기는 0.9 여기는 뭐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보다는 다른 값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다는 말은 어쩔 때는 아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꿀 때는 아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은 0과 1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네, 이런 0과 1로만 표현하는 데이터를 뭐라고 하죠? 이진 데이터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을 하려면 우선은 잘라내는 샘플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부호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양자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디지털 컨텐츠는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죠.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CD로도 담기고 mp3로 담기고 그렇죠. 자, mp3 그다음에 mpeg4 그죠? 우리 음악이나 또는 뮤직 아니 이제 무비 그죠? 영화 이런 것들. 자, 그거는 mpeg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져 있는데 mpeg이라는 건 컨텐츠 압축
컨텐츠 압축 표준이기도 하고요. 단체이기도 해요. 그룹이기도 해요. 그래서 엠팩은 엠팩 1, 엠팩 2, 엠팩 3, 엠팩 4, 엠팩 7, 엠팩 21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엠팩 그 숫자들은 이제 그 버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뭐 엠팩 7은 뭘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가끔 TV를 보다 보면 TV에서 데이터가 어떤 사람의 옛날 과거 사진이 나오게 하는 게 되게 빨리 찾아서 나오잖아요. 녹화가 아닌 생방송 중에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검색하는 거예요. 엠팩 기술로. 네. 그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한 엠팩 기술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엠팩 기술이라는 게 있구나. MPEG, 엠팩 기술이라는 게 있구나. 디지털 컨텐츠는 요즘에 엠팩 기술로 많이 담아진다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급속한 통신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뭐 1세대에서는 뭐 못쓰기 이런 걸로 이렇게 똑똑똑똑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걸로 하다가 CDMA로 바뀌다가 WCDMA로 바뀌다가 요렇게 점점 발전했다. 통신이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데이터 전달하는 양이 많아졌다. 이런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기술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CDMA가 뭐다, 그 다음에 WCDMA가 뭐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고 특징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유비쿼터스 시대부터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